안녕하세요. 2월에 책 추천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2월 달에 제가 추천한 책은 구요소 작가님의 비밀의 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읽어보게 됐는데요. 현재는 절판이 되어서 저는 온라인 중고 서점에서 구입을 해서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하게 된 이유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추천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책에 대한 기본 정보는 700조 분량의 장편 소설입니다. 1권하고 2권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형식은 두 가지 이야기가 교차하면서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고대 인도의 아소카 대왕이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현재에서의 대학생이 겪는 이야기 두 가지가 동시에 교차하면서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방식은 이제 지루함을 좀 없앨 수가 있겠죠. 시점이 기본적인 1인칭 시점입니다. 자, 이 책의 줄거리 및 특징은 20대 초반 청년이 책과 글쓰기를 좋아하는 행방불명된 친구를 찾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인도의 아소카 대왕 이야기와 현대에서 친구를 찾는 이야기가 교차하는 방식이고요. 소설적 흥미를 높이는 소재로 사이비 종교 집단, 종교 비밀 집단이죠. 특이한 성적 행위, 근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화자가 한 명이 아니라 3명에서 한 4명 정도의 화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그 화자들이 다 모두 1인칭 시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산만합니다. 이 꼭지의 이야기가 어떤 화자의 이야기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책에서는 글씨 크기나 글씨체를 바꿔서 화자를 좀 구분을 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산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책을 추천한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장점은 작가의 뛰어난 성찰과 통찰, 그리고 철학적 깊이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 구요소 작가님이 이 책을 쓰셨던 시기가 대략 40살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40살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어떤 성찰, 그리고 통찰, 철학적 깊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자체를 읽어도 어떤 철학 서적이라든지 혹은 인문 서적 이런 책을 읽는 것 못지않은 그러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이 글과 언어에 대한 의심과 해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읽고 있는 어떤 글이나 언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거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내가 가졌던 그런 생각이라든지 관념들을 해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종교, 역사,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대해 작가는 누군가에 의해 이게 정교하게 프로그램화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서적도 있고요. 종교의 어떤 이념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역사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이데올로기, 정치적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념, 이론 이런 것들이 있죠. 작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프로그램화된 것이 아닌가. 누군가 조작한 것들을 나는 그게 진실이냐. 이런 역사가 참인지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줍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쓰여졌던 글과 언어에 의해 우리가 믿는 모든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해체하면서 재창조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도 이 책을 읽을 충분한 장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겠죠. 첫 번째는 서사가 좀 빈약합니다. 좀 이야기가 좀 빈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감도 떨어지고 지루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같이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교차하는 방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취하게 되면 어떤 긴장감도 높아지고 이야기가 좀 재밌고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지루합니다. 자, 두 번째 단점은 3, 4명의 화자들이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혼란하고 좀 산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걸 매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1인칭 시점을 작가가 이렇게 고수했을까? 그런 부분이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3인칭으로 써도 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1인칭 시점을 고수한 이유가 이 책이 거의 이제 평론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설보다는 평론이라든지 주장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평론 주장 수필에 해당하는 본인의 생각을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에 1인칭이 유리해가지고 아마 1인칭 시점을 고수하지 않았을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화자들이 독백이 많습니다. 독백. 자기 혼자의 생각 그런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소설보다는 평론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네 번째 단점은 중복되는 좀 내용이 많아요. 이 책을 만들 때 편집자가 제대로 편집을 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 편집자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잡아내거든요. 이게 앞에도 나왔는데 또 나옵니다 라든지 이런 게 잡아냅니다.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앞에서 했던 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서 중복되는 내용이 되게 많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단점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1인칭의 장점을 못 살렸다는 건데 보통 1인칭 소설들이 섬세한 심리 묘사가 많으면서 어떤 상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고 이해하게 잘 만들거든요. 근데 이 작가는
그런 어떤 섬세한 심리 묘사보다는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 작가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1인칭을 썼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소설보다는 어떤 그냥 인문학 책을 읽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부분들이 단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6번째가 사이비 종교 집단에 대한 결말이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비밀 종교 집단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이거에 대한 어떤 궁금증들이 생기게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종교 집단이 핵폭탄을 만들 것인지 뭐 어떤지 막 그런 내용들이 막 계속적으로 풍기는데 뒷부분에 그냥 허무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가 의도인지 아니면 본인이 그런 어떤 서사, 사이비 종교 집단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하고 거기서 뭐 반전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쓸 그런 역량이 부족해서 멈췄는지 아니면 의도였는지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독자의 관점에서는 뭔가 비밀이 있고 이 비밀에 대한 궁금증으로 끝까지 이 책을 읽어왔는데 뒷부분에서 이 비밀이 해결이 되지 않고 그냥 끝나는 그런 느낌이라 굉장히 아쉽습니다. 약간 독자를 기만한 느낌, 그런 느낌까지 좀 들기도 합니다. 7번째로 등장인물들의 부조화와 몰입이 좀 방해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20대 청년이 거의 철학과 교수 수준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의 성찰, 통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또 형사라는 등장인물도 나오는데 이 형사도 이 형사 수준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나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좀 욕심이 많아서 본인의 생각을 너무 전달하고 싶다 보니까 그것들을 등장인물들이 말하게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몰입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대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청년이 철학을 오랫동안 공부하거나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이나 인사이트를 막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부조화가 됩니다. 등장인물과 그가 얘기하는 것들이 좀 부조화가 되죠.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구요소 작가님의 그런 깊은 성찰과 통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글로 쓰여진 혹은 언어로 된 모든 것들에 대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읽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책을 많이 읽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가치라든지 본인의 세계관 그리고 이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의심하고 그리고 해체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생각들을 창조해내는데 기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